오후 3시쯤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커피잔 위에 야은 빛을 떨어뜨렸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귤을 까는 손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나는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방에서 그의 모습을 옆으로 살펴봤다. 이 집 안방, 내가 살고 싶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지 않게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 거절할 틈이 없는 강압감이 느껴졌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다. 안방은 우리 집에서 가장 넓고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었다. 처음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남편이 아내가 가장 힘들잖아. 안방은 내가 쓰도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남편의 침실로 사용했었다. 시어머니는 작년에 독거하던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우리 집에 같이 살게 됐는데 처음엔 작은 안방을 사용하며 이 방도 충분히 좋아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자주 방이 좁아서 옷장도 모자라 햇살이 적어 시원해 같은 말을 하며 불만을 토해냈었다. 어때? 안방으로 옮기면 나도 좀 더 활기가 차올라지겠지?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을 때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네, 좋아요. 시어머니가 편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말을 할 때 내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손수건을 꼬았다. 속으로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표면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시어머니가 안방을 원하는 이유를 알았다. 그것은 단순히 방이 넓거나 햇살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집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지였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시어머니는 남편을 통해 집안일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고 이번 안방 요청도 그 연장선이었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이사하자. 너도 좀 도와줘. 시어머니가 웃으며 귤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의 웃음에는 자신감이 가득 찼다. 마치 내가 거절할 수 없지라는 확신이 보였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 나는 다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옮기려는 걸 막으려면 가정싸움이 불가피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싸움은 지금까지 나처럼 참고 견뎌온 모습을 계속할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시어머니가 안방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는 대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억울함과 불만을 풀어낼 생각이었다.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귤을 까기 시작했을 때 나는 주방으로 돌아갔다. 수도꼭지를 다시 열고 물소리에 가려 내 심수를 감추었다. 안방을 주는 건 복수의 첫걸음일 뿐이다. 남편이 돌아온 뒤 시어머니와 이 가족이 어떻게 놀라게 될지 이미 상상하면서 내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이틀 아침 햇살이 안방 창문을 가득 채울 무렵 시어머니가 나를 깨웠다. 빨리 일어나. 오늘 안방 정리해야지. 문밖에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애써 참고 있는 긴급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베드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며 속으로 속삭였다. 오늘은 계획한 대로 증거를 만들 날이었다. 주방에서 간단히 식빵을 구워 먹으며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옮길 물건을 나열했다. 접힌 이불, 접힌 옷까지, 오래된 사진 앨범. 그런데 대부분은 잘 쓰지 않는 낡은 물건이었다. 이거는 안방 옷장 위에 놔. 저거는 책상 옆에 두고. 시어머니가 지시를 내리자 나는 물건을 하나씩 안방으로 옮겼다. 안방의 기존 물건은 어제 저녁 남편과 함께 작은 보조방으로 미리 옮겼기 때문에 지금은 텅 빈 공간에 시어머니의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다. 가장 무거운 나무 장식장을 옮길 때가 됐다. 시어머니는 나도 도와줄게라며 손을 뻗었지만 사실은 그냥 옆에서 구경만 했다. 나는 남편이 사준 이동식 받침대를 이용해 장식장을 천천히 옮겼다. 그때 갑자기 장식장 뒤에서 가벼운 먼지가 날렸다. 나는 의식적으로 장식장을 살짝 더 옆으로 밀었다. 벽면이 드러나자 나는 속으로 숨은 호흡을 내쉬었다.
벽에는 직경 10cm쯤 되는 연두색 곰팡이가 무늬처럼 퍼져 있었다. 습기가 차는 여름철, 안방 창문을 자주 닫아두면 생기기 쉬운 현상이지만 시어머니는 이를 모를 거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평소 안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심지어 내 방은 내가 치울 필요 없지라며 결코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흰색 걸레를 꺼냈다. 장식장 뒤 좀 닦아줘.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다. 나는 네라고 대답하며 걸레를 곰팡이가 난 곳에 살짝 닦았다. 곰팡이 물감이 걸레에 묻히는 걸 확인한 뒤 나는 의도적으로 걸레를 장식장 밑에 살짝 끼웠다. 시어머니, 장식장 이 자리에 놓을까요? 나는 뒤를 돌아 물었다. 시어머니가 그래, 거기 좋아라고 말하는 동안 나는 걸레가 잘 보이지 않는 위치로 조절했다. 모든 물건을 정리하고 시어머니가 잘 됐다며 만족스러워할 때 나는 주방으로 갔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았다. 표면에는 평범한 며느리의 모습이지만 눈빛에는 기다림의 빛이 있었다. 오후가 지나면 남편이 돌아온다. 그때 이 곰팡이와 시어머니의 진면목을 함께 드러낼 시간이 올 것이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오늘 저녁의 식재료를 살펴보며 마음속으로 최종 준비를 했다. 오후 5시가 되자 주방 창밖의 하늘이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나는 냉장고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꺼내어 접시에 넣고 배추김치와 무김치를 작게 썰었다. 저녁 메뉴는 삼겹살 구이와 청국장, 그리고 시어머니가 즐겨 먹는 계란말이로 정했다. 평소라면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을 앞두고 긴장하지 않지만 오늘은 손이 살짝 떨렸다. 이 저녁 식탁이 시어머니의 자만을 깨뜨리는 첫 무대가 될 테니까. 저녁 언제 먹을 수 있어? 배고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새로 옮긴 옷장 앞에서 자신의 옷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는 걸 마치고 나온 모양이었다.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착용한 뒤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안방 옷장 정말 넓어. 예전엔 안 쓰던 옷도 다 꺼낼 수 있겠다. 말할 때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곧 됩니다. 시어머니. 삼겹살 구이면 금방 구워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녀가 안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천천히 주방으로 돌아가 삼겹살을 프라이팬에 올렸다. 기름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귀에 들리자 마음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손을 대고 확인했을 때 안방 장식장 밑에 끼워둔 흰 걸레가 그대로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 걸레에는 벽에 곰팡이 얼룩이 선명하게 묻어 있어 누가 봐도 거짓말할 수 없는 증거였다. 오후 5시 30분, 현관문에 열쇠를 꽂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돌아왔다. 나는 프라이팬 불을 살짝 줄이고 손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여보, 나왔어. 현관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아, 잘 왔어? 안방 봤어? 정말 좋은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았다. 나는 주방에서 천천히 숨을 쉬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문서저녁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안방 이야기를 꺼낼 때 나는 그 충격적인 한마디를 할 것이다. 프라이팬에 구워진 삼겹살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나는 입맛이 전혀 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중에 내 말을 들었을 때의 반응을 상상했다. 그의 표정이 어떨지, 시어머니가 어떻게 당황할지 모든 걸 그려보며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저녁 먹자. 삼겹살 냄새 좋은데?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오늘 일 많았어? 나는 웃으며 삼겹살을 접시에 담았다. 응, 그래. 근데 엄마가 안방으로 옮겼다고? 정말.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시어머니가 편하시다고 해서라고 말했다. 이제 저녁 식사가 시작될 시간이다. 식탁에 모든 음식을 차려놓고 세 사람이 앉았을 때 저녁 식사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남편은 먼저 청국장에 숟가락을 넣었고 시어머니는 계란말이를 떼어 먹었다. 나는 삼겹살을 프라이팬에 살짝 돌리며 주변의 대화를 살폈다. 시어머니가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정확히 그렇게 됐다. 아들아, 안방 진짜 좋아. 오늘부터 매일 아침 햇살 맞으며 일어나겠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음식을 삼키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웃으며 또 옷장도 넓어서 옷을 다 걸 수 있잖아. 예전 그 작은 방에서는 겨우 살았어라고 덧붙였다. 마치 그동안 참고 견뎌온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모습이었다. 남편은 웃으며 그래? 편하시면 좋아. 엄마도 오래된 아파트에서 왔잖아. 이제 편안히 살면 되라고 말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삼겹살을 떼어 주었고 또 나를 향해 여보도 수고했어. 안방 정리하는 거 힘들었겠지? 라고 물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함이 남아있지만 평소처럼 다정한 표정이었다. 아니야, 그렇게 힘들지 않아. 나는 가벼운 미소를 보이며 답했다. 저녁 식탁의 분위기는 평범해 보였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안방 이야기를 이어가고 남편은 그녀의 말에 끼어들며 웃고 나는 음식을 조리하며 가끔 끼어 말했다. 하지만 이 평온 속에 나는 냉정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더욱 자만스러워지고 남편이 그녀의 말에 완전히 동조했을 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순간일 테니까. 그리고 안방 창문도 크고 밖 풍경도 좋아. 저기 아래 공원이 보이잖아. 아침에 산책도 좋겠다. 시어머니가 또 말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결혼할 때 이 집을 샀을 땐 몰랐는데 안방이 이렇게 좋은 데라고 말하며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태어냈다. 나는 삼겹살을 구우는 손을 잠시 멈췄다. 이제 됐다. 시어머니의 자만심이 최고조에 달했고 남편도 그녀의 말에 이어받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 먹는 속도를 늦추고 시어머니가 또 어떤 말을 할지 기다렸다. 문서 이런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안방을 칭찬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될지 몰랐지만 오늘은 이 여운에서 끝내기로 했다. 남편이 엄마, 그럼 주말에 안방에 커튼도 새로 사자. 지금 거 좀 낡았잖아 라고 제안하자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그래? 정말로. 좋아, 노란색 커튼을 사고 싶었어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안방을 위한 준비를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충분히 기다렸다. 시어머니의 자만과 남편의 무심한 동조가 이제는 나의 말로 인해 온통 무너질 시간이다. 나는 프라이팬의 불을 완전히 끄고 두 손을 앞에 모으며 평온한 표정으로 식탁을 바라보았다. 입을 열었을 때 이 가족이 어떻게 놀라게 될지 이미 상상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새 커튼 샀다고 말할 때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새 커튼이라도 안방 벽에 난 곰팡이는 가릴 수 없을 거예요. 음성은 평온했다.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는 말처럼 아무렇지 않게 툭 뱉은 것이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식탁 위에 던진 돌처럼 온 가족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멈춰버렸다. 시어머니가 살짝 웅크린 어깨가 갑자기 펴졌다. 그녀는 안경을 뗐다가 다시 썼으며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뭐라고? 곰팡이. 내가 뭐 헛소리하니?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동안의 자만스러운 표정은 아무렇지 않게 사라졌고 긴장이 가득 찬 얼굴로 바뀌었다. 남편도 삼겹살을 떼는 손을 멈췄다. 그는 시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띠다. 여보, 뭐라고? 안방에 곰팡이가 난다고? 어떻게?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의심이 섞여 있었다. 결국 안방은 집에서 가장 관리가 잘 되는 방이었고 여름철에도 제습기를 계속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수저를 살짝 옮겼다. 오늘 시어머니 물건을 정리하며 장식장을 옮겼어요. 그 뒤에 벽에 연두색 곰팡이가 퍼져 있었어요. 직경이 10cm쯤 되는 큰 덩어리였다. 말을 할 때 나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녀의 얼굴이 점차 하얗게 변하는 걸 보고 속으로는 드디어라고 속삭였다. 그런 거 없다. 내가 잘못 본 거야. 시어머니가 세게 외쳤다. 그녀는 의자에 손을 대고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다. 오늘 나도 장식장 옆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봤어. 너는 왜 이런 거라고 하는 거니? 시어머니를 못마땅해서 그러는 거지? 그녀는 갑자기 적울한 며느리라는 역할을 빼앗고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시어머니. 직접 걸레로 닦아봤어요. 나는 천천히 말하며 곰팡이 물감이 걸레에 묻었는데 지금도 장식장 밑에 끼워뒀어요. 확인하러 가볼까요? 이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문서 그녀는 입을 떼고는 또 닫았다. 아마 장식장 뒤를 확인해보고 싶지만 동시에 거기 정말로 증거가 남아있을까 봐 겁먹고 있는 걸지도 몰랐다. 남편은 이제 진지해졌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엄마, 그럼 한번 확인해볼까? 곰팡이면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건강에 안 좋잖아라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의아함보다는 걱정이 커졌다. 결국 시어머니가 안방에 살게 될 거였고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였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지금 갔다 오면 돼요. 걸레도 그대로 있으니까. 말을 마치고 나는 물컵에 입을 대었다. 물의 차가움을 입안에서 느끼며 이제는 나의 주도권이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변명하든 장식장 뒤에 남아있는 곰팡이와 걸레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식탁 위에는 삼겹살의 기름이 식어 굳어가고 계란말이의 노란색도 차분해졌다. 하지만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손바닥을 꼼지락거렸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 방향을 쳐다봤다. 이 한마디로 평온했던 저녁 식사는 가족 내 척격돌로 바뀌어 버렸다.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입을 막론히 하다가 갑자기 팔을 세우고 식탁을 세게 친다. 이건 내가 해놓은 거야. 내가 안방에 들어오기 전에 의도적으로 곰팡이를 심은 거지.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아들아, 이런 며느리를 만나다니.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그냥 안방을 좋아해서 살고 싶었는데. 남편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차분히 얘기해. 여보도 그렇고 라고 중재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의 말을 절단했다. 차분히 어떻게 해? 이 아이가 나를 모욕하는 거잖아. 그 방은 평생 동안 잘 관리됐는데 왜 갑자기 곰팡이가 나? 분명히 내가 닦아놓은 얼룩이라고 속이는 거야. 그녀는 나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나는 의자에 꼼짝 않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이런 반응을 정확히 예상했기 때문에 아무런 당황감도 없었다. 시어머니, 곰팡이는 심을 수 없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여름철 습기가 차고 장식장이 오래도록 벽에 붙어 있어 공기가 안 통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 걸레에 묻은 얼룩은 물로 씻어도 안 지워지는데 그게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라면 왜 장식장 밑에 숨겨뒀을까요? 이 질문에 시어머니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자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도 내 아내 말을 믿느냐? 나는 내 어머니잖아.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곰팡이 방에서 살고 싶어?
그냥 이 방 안 좋아해서 나를 밀어내려는 거지. 남편이 이마에 주름을 잡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내게 돌아보며 여보, 그럼 그 곰팡이는 정말 심각해? 전에 왜 안 말했어? 라고 묻는 모습에서 이제는 시어머니의 말에만 무조건 동조하지 않는 신호를 보였다. 결국 남편도 평소 안방을 잘 알고 있었고 제습기를 계속 돌려놓았음에도 곰팡이가 생긴 건 의외이지만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을 테니까. 오늘 시어머니 물건을 정리하며 장식장을 옮겨야 비로소 발견했어요. 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안방을 좋아하시는 걸 보고 말하기 싫었어요. 혹시나 기분 나빠하실까봐. 그래서 걸레로 살짝 닦아봤는데 곰팡이가 깊게 박혀 있어 얼룩이 안 지워졌어요. 그냥 장식장 밑에 끼워뒀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확인해야겠죠. 내 말을 듣고 남편이 점차 명확한 표정을 잡았다. 그는 그럼 지금 한번 안방에 가서 봐야겠다. 라고 말하며 일어났다. 곰팡이가 있든 없든 보고 나면 알 수 있잖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 아들아.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이 아이가 장난치는 거야?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이제는 약해졌다. 아마도 장식장 뒤에 진짜로 곰팡이가 있고 걸레도 그대로 남아있어 겁나는 걸지 몰랐다. 나는 그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시어머니, 확인하는 게 좋아요. 만약 제가 잘못 본 거라면 공식적으로 사과할게요. 하지만 만약 곰팡이가 진짜로 있다면 시어머니가 안방에 살기엔 건강상 안 좋을 거예요. 내 말은 부드러웠지만 확실한 결단력을 담고 있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살짝 떼고 엄마, 차분히. 그냥 한번 봐요. 라고 말했다. 그의 걸음걸이가 안방으로 향했고 시어머니는 뒤를 따라가기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섰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탁을 한번 쳐다본 뒤 그들 뒤를 따라 안방으로 걸어갔다. 이제는 말로만 떠들었던 증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왔다. 안방 문을 열자 햇살이 남아있는 창가에서 장식장이 그대로 서 있었다. 남편은 앞장서서 장식장을 살짝 옆으로 밀었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뒤에서 작은 소리로 울부짖었다. 연두색 곰팡이가 벽에 명확히 퍼져 있었고 그 아래로 나는 어제 끼워둔 흰 걸레가 드러났다. 이게 정말 곰팡이네. 남편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는 걸레를 꺼내어 손에 들고 살펴보았고 곰팡이의 얼룩이 확실히 묻어있는 걸 확인하자 이마에 주름이 더 깊어졌다. 그 뒤를 돌아보는 시선은 시어머니에게 향했다.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평소 제습기도 돌려놨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막고 뒤로 물러났다. 나도 몰라. 그냥 이 방이 이렇게 됐다고. 말이 뒤죽박죽 되었고 얼굴은 온통 빨갛게 변했다. 이제 모든 변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은 걸레를 놓고 나를 향해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여보, 너는 이걸 오늘 처음 봤어? 전에 장식장을 안 옮겨봐서 몰랐어? 문서 그의 질문에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의미가 섞여 있었다. 결국 안방은 우리가 오래 함께 쓴 방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모른다는 게 이상하기 때문이었다. 네, 오늘 시어머니 물건을 정리하며 장식장을 옮겨야 비로소 발견했어요. 나는 천천히 앉아 말했다. 그리고 처음엔 말하기 싫었어요. 시어머니가 안방을 정말로 원하시는 걸 보고 혹시나 이 방이 이렇게 심하게 나빠도 나에게 주지 않으려고라고 오해할까봐. 시어머니가 평소부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접 안 해라고 항상 불평하시잖아요. 또 못장이 작아 햇살이 적어라고 말씀하시니 이번엔 안방을 주는 걸로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어요. 이 말을 하자 남편의 얼굴이 점차 부끄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다시 나를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 말하지 않았어? 그렇죠. 나는 눈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 방이 정말 좋아 옷장이 넓어라고 계속 자랑하시고 심지어 남편도 새 커튼을 사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곰팡이는 건강에 안 좋고 만약 시어머니가 이 방에서 오래 살다가 아파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또 며느리가 방 관리도 안 해서 아파졌다고 책임을 물을 거잖아요. 이제 시어머니가 할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방구석에 꼼짝 않고 서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아마도 자신의 이기심과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에 당황했을 것이다. 남편은 걸어다니며 생각에 잠겼다. 그래, 내가 말하는 대로다. 시어머니도 평소에 너무 불만이 많고 너는 그걸 참고 견뎌왔잖아.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이번엔 정말 내가 억울했어. 내가 시어머니만 편안하게 살라고 생각했지 너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목표 중 하나였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이기적인 모습을 직접 보고 또 나의 억울함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시어머니가 안방을 원한 건 단순히 편안함이 아니라 이 집에서의 우위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이제 그런 계획은 모두 무너졌다. 안방 안에는 잠잠함이 깔렸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장식장 뒤의 곰팡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결같이 했다. 이제 첫 단계는 끝났다. 하지만 이 가족이 내게 준 상처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안방의 잠잠함이 오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떼고 모든 수치심과 당황이 분노로 바뀌어 폭발했다. 내가 감히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냐. 곰팡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럽히고 심지어 내가 부당하다는 말까지 하냐. 그녀는 방바닥을 세게 발로 구르며 이 집은 누구네 집이냐? 이 집은 내 아들의 집이야. 내가 이런 풍자를 해도 될 자격이 어디 있어? 남편이 엄마.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여보가 말한 건 사실이잖아. 곰팡이도 있고 너도 평소에 여보에게 불평을 많이 했어. 이제 그만하자. 그만. 아들아 너도 나를 외치냐? 시어머니의 눈에 분노와 상처가 뒤섞였다. 나는 내가 아파할 때 밤잠도 설치지 않고 돌봤고 내가 결혼할 때 모든 재산을 썼어. 이제 내 아내 한마디에 나를 이렇게 대하냐? 그녀는 울음소리까지 섞어 말했지만 이번엔 남편이 동정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이때야 비로소 앞서 꾸민 말을 꺼냈다. 시어머니, 평소 저녁마다 안방에서 시끄러운 전화 통화하는 거 잊으셨어요? 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불만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작은 방에 살 때마다 10시 이후부터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너무 커 잠을 설치곤 했어요. 처음엔 친구와 통화하는 건가 싶었는데 계속해서 싸우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높고 가끔은 욕설까지 나오는 걸 들었어요. 이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걸음을 때려다가 발이 걸려 살짝 넘어질 뻔했다. 뭐라고? 전화 통화.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고 눈을 피하며 바닥만 쳐다보았다. 남편도 깜짝 놀란 표정을 띠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엄마, 여보 말이 맞아? 저녁에 전화 통화를 많이 해? 라고 묻는다. 남편은 평소 저녁마다 회식이나 업무로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시어머니의 저녁 활동을 잘 몰랐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 더욱 의아해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궁금했어요. 나는 천천히 걸어가 창가에 섰다. 시어머니가 매번 통화할 때마다 그 돈을 언제 갚아? 다시 이러면 너 때문에 큰일 나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빚 문제를 갖고 계신 줄 알았어. 그래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자존심이 높으시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안방으로 옮기시고 또 이렇게 나를 공격하시니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겠어요. 그 통화 상대는 누구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로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러 번 벌렸다가 닫았다.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고 결국은 그건 내 상관이 아니야. 내 개인적인 일이잖아. 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런 말은 오히려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걸 증명할 뿐이었다. 개인적인 일이라도 저녁 10시 이후에 시끄러운 통화는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잖아요. 나는 돌아서며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 너도 이 집에서 평화롭게 쉬고 싶잖아요. 시어머니가 안방에 살게 되면 앞으로 저런 통화 소리가 더 자주 들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시어머니는 내가 그걸 들었다고 또 나를 원망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점차 어두워졌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엄마, 정말로 그래? 여보가 말하는 건 진짜야? 문서라고 다시 묻는다. 이번엔 그의 목소리에 질문보다는 확증하려는 의미가 더 강했다.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나 방문틀에 기대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입술도 삐뚤어졌다. 아니야. 이 아이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싶어서 그래? 너는 그런 말 믿지 마. 그녀의 말은 이제 아무런 설득력도 없었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했다. 이제 단순히 안방의 곰팡이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던 은밀한 일까지 드러나기 시작했고 남편도 이제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 분쟁은 더 이상 곰팡이나 안방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느꼈다. 시어머니가 숨겨온 비밀, 그리고 그녀가 내게 행한 모든 억압과 불평등한 대우는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남편이 기대하는 표정을 보였고 이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복수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세 번째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은 이미 내가 말하는 대로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 정도로 끝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내게 준 억울함을 모두 풀어내고 남편이 단단히 각성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남편, 시어머니가 계속 부인하시니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나는 천천히 안방 책상으로 걸어갔다. 시어머니가 방금 옮겨놓은 물건들 중에 작은 나무 서랍이 눈에 들어왔다. 이 서랍은 시어머니가 항상 열쇠로 잠그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오늘 정리할 때 그녀가 열쇠를 책상 위에 놓고 갔다는 걸 눈치챘다. 나는 서랍 열쇠를 꺼내어 잠금을 풀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 하니? 내 서랍을 마음대로 열어? 라고 외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사진, 동전 지갑, 그리고 노란색 커버를 씌운 작은 수첩이 있었다. 나는 그 수첩을 꺼냈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통화 기록 수첩입니다. 나는 수첩을 남편에게 건넸다. 오늘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매번 통화한 상대의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통화 내용의 핵심을 적어놨어요. A씨, 돈 갚아, 다시 만나지 마, 이 일이 노출되면 끝났어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남편이 수첩을 펼쳐보자 표정이 점차 심각해졌다. 그는 한 장씩 넘기며 때로는 속삭여 엄마, 이게 뭐예요? 라고 말했다. 수첩 속 글씨는 시어머니의 필체였고 일자도 최근까지 이어져 있었다. 모든 게 거짓말할 수 없는 증거로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려다가 발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수첩은 내 거야. 너는 왜 그걸 가져왔어? 내 개인적인 거잖아. 그녀는 바닥에 앉아 울었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녀를 일으켜주지 않았다. 그의 울음소리는 오히려 거짓과 이기심을 드러내는 소리로 들렸다. 시어머니, 이 수첩은 단순히 개인적인 거라기보다는 이 집의 평화를 해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만약 이 수첩에 적힌 사람이 이 집에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서 남편의 직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지어 이 집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녁마다 시끄러운 통화는 이미 우리의 휴식을 방해했지만 이런 은밀한 관계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노트를 닫고 바닥에 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실망, 그리고 속상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걸어가 엄마, 이제 그만해요.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여보가 말하는 모든 게 사실이잖아. 곰팡이 문제도, 통화 문제도, 이 노트까지. 너 왜 이렇게 많은 걸 숨겼어? 우리는 가족인데. 아들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시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그 사람이 나를 갈취했고 돈도 빌렸어. 그래서 매번 통화해서 협상했어. 말하지 않은 건 내가 걱정돼서. 걱정. 이건 걱정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남편이 단호하게 끊었다. 여보는 이런 걸 다 참고 견뎌왔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이제 더 이상 속이지 마요. 나는 이 모든 걸 바라보며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제 시어머니의 모든 거짓과 이기적인 모습이 남편 앞에서 완전히 드러났다. 그녀가 안방을 차지하려는 의도, 나를 억압하려는 태도, 그리고 숨겨온 은밀한 일까지.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안방의 공기가 무겁다. 창문을 통해 저녁이 깊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나는 그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증거는 모두 제시됐고 남편도 시어머니의 진면목을 알았다. 이제는 마지막 결단을 내릴 시간이다. 안방의 저녁 햇살이 완전히 사라지고 방 안이 어두워졌을 때 남편이 먼저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내리쬐자 시어머니의 눈물로 얼룩진 얼굴과 바닥에 놓인 노트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한참 동안 방 안을 둘러보았다가 나에게 돌아온다. 여보,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다. 이렇게 오랫동안 너가 시어머니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줄도 몰랐고 내가 너무 시어머니 편만 생각했다. 이제는 너의 말을 듣고 제대로 처리할게. 시어머니가 아들아 라고 울며 불렀지만 남편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직접 장식장을 다시 옮겨 곰팡이가 난 벽을 확인한 뒤 이 벽은 내일 청소업체를 불러서 철저히 처리해야겠다. 곰팡이가 이렇게 심해서는 안 되고 라고 말했다. 그런 뒤 노트를 주머니에 넣고 엄마, 이 노트에 적힌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할게. 하지만 이제 안방은 여보가 쓰는 곳이야. 너는 예전에 살던 작은 방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아무리 해도 안방을 주지 않으려는 거지라고 속삭이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기심과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 지금 그의 말은 아무런 힘도 없었다. 나는 주방으로 갔다가 물컵을 3개 들고 돌아왔다. 남편, 시어머니, 물 마시고 차분히 얘기하자. 나는 물컵을 각각 앞에 놓았다. 안방은 원래 우리의 침실이었고 시어머니가 살던 작은 방은 그래도 햇살이 잘 드는 편이다. 또 작은 방 옆에 저장실이 있어서 시어머니의 여분 옷들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다. 이제 곰팡이 문제도 해결하고 통화 문제도 남편이 처리해준다면 앞으로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할게. 남편이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앞으로 저녁 10시 이후에는 전화 통화는 자제해주세요. 혹시나 긴급한 일이라도 목소리 좀 낮춰. 여보도 쉬고 이 집도 평화롭게 지내고 싶잖아. 시어머니는 물컵에 입을 대지 않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알았다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패배감이 가득 찼다. 이제 그녀는 이 집에서 주도권을 잃었고 앞으로는 내가 정한 규칙에 따라 살아가야 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일으켜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 방 안에는 다시 잠잠함이 찾아왔고 나는 안방에 남아 장식장을 살짝 정리했다. 장식장 밑에 끼워둔 걸레를 꺼냈을 때 곰팡이의 얼룩이 여전히 선명했다. 이 걸레는 나의 복수의 첫 증거였고 이제는 이 가족이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는 신호이기도 했다. 잠시 후 남편이 돌아왔다. 그는 나의 뒤에서 여보, 정말로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너와 함께 가정을 지키고 싶어. 라고 말하며 나를 안았다. 그의 품이 따뜻했지만 나는 속으로는 평온했다. 이제야 내가 이 집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었고 지금까지 받은 억압과 억울함이 조금씩 풀려나고 있었다. 남편, 앞으로는 가족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다. 나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말했다. 시어머니도, 너도, 나도. 서로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불만이 있으면 직접 말하는 거? 그래야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잖아. 남편이 응, 그래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물건을 다시 옮겼고 남편은 청소업체에 연락하며 노트에 적힌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나는 주방에서 다음 날의 식재료를 준비하며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았다. 이 집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억울함이 아직 남아있지만 오늘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안방을 차지하지 못했고 남편은 나를 이해했으며 나는 마침내 자신을 지켰다. 이것이 내가 꾸민 복수였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었다. 안방의 창문을 열었더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그 바람을 마시며 속으로 한결같이 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억압할 수 없다. 이야기 끝.